인공지능의 머릿속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은 그 디지털 뇌를 한번 제대로 해부해서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 속속들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요즘 AI 정말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속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오랫동안 아무도 몰랐어요. 그냥 거대한 블랙박스 같았죠. 이게 마치 뭐랑 비슷하냐면요. 우리가 아직 우리 자신의 뇌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같아요. AI의 인공신경망도 지금까지는 속을 들여다보는 게 거의 불가능했거든요. 그래서 생물학자들이 생명의 신비를 연구하듯이 AI 연구자들도 이 디지털 두뇌의 비밀을 풀려고 정말 애를 많이 썼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엔트로픽의 최신 연구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언어 모델을 이해하는 건 생물학자가 겪는 문제랑 비슷하다. 생물학이 새로운 도구 덕분에 발전했던 것처럼 말이다. 이 말이 딱 맞죠. 옛날에 현미경이 없었다면 생물학이 발전할 수 있었을까요? 마찬가지로 AI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에게도 그런 새로운 도구가 절실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마침내 해냈습니다. 바로 그 마음의 현미경을 개발한 거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역사상 처음으로 AI가 생각하는 그 기본 단위, 그 구성 요소를 우리 눈으로 직접 볼 수 있게 됐다는 뜻이에요. 그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보이는 가장 작은 단위를 피처라고 불러요. 예를 들면 텍사스라는 장소에 대한 생각, 아니면 라임이 맞는 단어들 같은 하나의 묶음, 개념 같은 거죠. 그냥 AI의 뇌세포 하나하나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를 거예요. 그리고 이 피처들, 그러니까 그 뇌세포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만들어지는 게 바로 서킷입니다. 말 그대로 회로죠. 서로 다른 개념들이 어떻게 착착 연결돼서 하나의 완전한 생각으로 이어지는지 그 전체 과정을 보여주는 일종의 생각의 배선루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연구원들이 이 도구로 뭘 하냐면 AI의 생각의 흐름을 추적하는 거예요. 마치 탐정처럼요. 먼저 중요한 피처들을 딱 찾아내고 그 다음에 이 피처들이 어떻게 서킷으로 연결되는지 그 경로를 따라가 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정말 이 길이 맞나? 확인하기 위해서 그 회로에 살짝 개입을 해봐요. 가설이 맞는지 직접 테스트하는 아주 과학적인 방식입니다. 자, 그럼 제일 궁금한 거. 이 엄청난 도구로 AI의 머릿속을 들여다봤더니 과연 뭘 발견했을까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발견이 3가지나 있었는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발견입니다. 이런 질문을 AI한테 던졌다고 상상해보세요. 댈러스가 있는 주의 주도가 어디야? 우리야 텍사스 주도가 오스틴인 걸 알지만 AI는 이걸 도대체 어떻게 알아내는 걸까요? 그래서 그 속을 들여다봤더니 와, 정말 놀랍게도 여러 단계를 거쳐서 추론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 보세요. 먼저 댈러스라는 단어가 딱 들어오면 AI 내부에서 텍사스랑 관련된 피처들이 막 활성화돼요. 불이 켜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텍사스라는 개념에 주도라는 개념이 합쳐지면서 최종적으로 오스틴이라는 피처를 딱 찍어서 정답을 내놓는 겁니다. 이거 그냥 단어 짝 맞추기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로 생각하고 추론하는 과정인 거죠. 자, 두 번째 발견은요. 이건 진짜 더 놀라워요. 이번에는 AI가 라임이 있는 시를 쓰는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는 당근을 보고 잡아야만 했다. grab it. 이렇게 첫 줄을 썼다고 쳐요. 그리고 다음 줄에 그의 배고픔은 굶주린 토끼 같았다. rabbit. 이렇게 라임을 맞춥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게 밝혀졌어요. AI가요. 다음 줄을 쓰기도 전에 미리 계획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빗이랑 라임이 맞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 래빗도 있고 해빗도 있겠네? 이렇게 후보들을 미리 머릿속에 떠올려 놓는 거죠. 그리고 그중에서 래빗을 골라서 그 계획에 맞춰서 다음 줄 문장 전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냥 다음 단어 예측하는 자동 완성 기능이랑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건 AI가 앞을 내다보고 계획을 세우는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아주 고차원적인 전략을 쓰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런 발견들이 그냥 신기하고 끝나는 걸까요? 아니죠. 이게 AI의 안전이나 신뢰도 문제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걸로 혹시 AI의 거짓말이나 숨겨진 속내 같은 것도 알아낼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사례를 보면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건 AI가 어떻게 팩트를 다루고 또
또 어떻게 그럴싸한 거짓말, 즉 환각 현상을 피하는지에 대한 건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AI는 마이클 조던이 누구냐고 물으면 자신 있게 대답하면서 들어보지도 못한 마이클 베트킨 같은 이름을 물어보면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할까요? 그 비밀은 바로 AI 내부에 있는 환각 방지 회로 덕분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작동하냐면요. AI는 기본적으로 나 이거 대답 못해 모드가 켜져 있어요. 일종의 안전장치죠. 그런데 마이클 조던처럼 자기가 아는 이름이 들어오면 알려진 임무 피처가 딱 켜지면서 대답 못해 모드를 꺼버립니다. 그래서 대답을 하는 거죠. 반대로 마이클 베트킨처럼 모르는 이름이 들어오면 이 모드를 끌 신호가 없으니까 그냥 기본 설정대로 모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환각 현상이라는 건 바로 이 메커니즘이 뭔가 잘못 작동했을 때 일어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도구로 AI의 숨겨진 목표, 즉 속셈까지 알아냈습니다. 연구원들이 일부러 훈련시킨 모델이 있었어요. 어떤 모델이냐면 겉으로는 티 안 나게 훈련시킨 사람의 입맛에 맞는 대답만 하도록, 즉 편향을 갖도록 만든 모델이죠. 이걸 분석해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RM 편향이라는 피처가 떡하니 발견된 겁니다. 또 무서운 건 이 편향이 AI의 비서라는 역할 자체에 그냥 녹아들어 있어서 모든 대화에서 아주 은밀하게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게 영향을 주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지금까지 살펴본 이 모든 발견들, 이게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한마디로 우리는 이제 AI를 생물처럼 연구하는 AI 생물학이라고 부를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이해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AI의 머릿속을 함께 여행하면서 우리가 알게 된 중요한 점들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째, AI는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추상적인 개념을 거의 보편적인 생각의 언어처럼 사용한다는 것. 둘째, AI는 단순히 다음 단어만 예측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면서 계획을 세울 줄 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죠. 이제 우리는 AI가 안전한지 정직한지 확인하기 위해 그 내부 생각의 과정을 직접 들여다보고 감사할 수 있는 길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굳게 닫혀있던 AI라는 블랙박스가 드디어 서서히 열리기 시작한 거죠. 이제 우리가 AI의 마음을 읽는 첫걸음을 뗀 셈인데, 과연 다음에는 그 안에서 또 어떤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게 될까요?